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잇몸에 붓고 피가 나는 경우가 전체로 나타날 때도 있고 한 부위에만 특정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잇몸에 이제 염증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뭐 스케일링을 받으신 지 오래되셨거나 아니면 이제 좀 전신적으로 뭐 고혈압이랑 당뇨가 있으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잇몸이 붓고 피가 날 수가 있고요. 한 곳에 유독 붓고 피가 나는 경우는 그 특정 부위가 치아에 힘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치아에 살짝 금이 갔거나 하는 경우에는 특정 부위에만 붓고 피가 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특정 치아에 대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붓고 피가 나는 경우에는 약성분이 들어있는 치약으로 양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스케일링이랑 잇몸 치료를 자주 받으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쪽만 피가 나는 경우에는 치과에 방문하셔서 체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이 잇몸에 얼마나 안 좋은가요? 일단 흡연이 사실 몸에 다 안 좋은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일단은 흡연을 많이 하면은 치주질환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제 저희가 잇몸에 뭔가 염증이 생기거나 자극이 생기면은 혈액순환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재생이 돼야 되는데, 담배를 피우면 이 혈액순환을 굉장히 방해하고, 심지어는 뭐 임플란트 수술을 하거나 뭔가 이제 수술을 했을 때도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담배는 굉장히 잇몸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금연하세요. 흡연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성분도 있지만, 흡연을 하시게 되면 입안이 건조해집니다. 입안이 건조해졌을 때 입안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구강 건조증이라는 증상 자체도 질병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건조해짐으로써 잇몸 건강이 안 좋아지고요. 세 번째로는 임플란트 수술을 하거나 잇몸 치료를 받았을 때 그 실밥이 묶여 있을 때 흡연을 하게 되면 그 압력에 의해서 실밥이 풀어져 버리거나 내부에 있는 재료들이 터져서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흡연은 좋지 않기 때문에 치료 중에는 당연히 금연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평소에도 금연이 힘드시다면 흡연을 줄이시는 노력이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신하면 잇몸병에 더 잘 걸리나요? 임신을 하면은 호르몬 불균형이 와서 이제 잇몸에 염증이 생기기가 쉽고, 이것을 임신성 치은염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임신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가 오기 때문인데요. 임신은 보통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중간에 있는 중기가 안정기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제 초기와 말기에는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좀 심한 시기이기 때문에 잇몸이 붓고 피가 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에 잇몸이 붓고 피가 난다고 해서 치과를 자주 가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컨디션 관리를 편안하게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기 어렵기 때문에 양치를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차량 커피를 많이 마시면 치아 건강에 안 좋나요? 일단은 커피랑 차에는 이를 착색시키는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자주 먹으면 이를 착색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부 음료에는 산성 물질도 있기 때문에 치아 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너무 마시고 싶다, 그럼 물로 한 번씩 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저도 커피는 자주 먹습니다. 그래서 착색 방지하려면 빨대로 좀 먹으면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 치아가 누렇게 되는 이유는? 미니실을 안 해서. 일반적으로 사람의 영구치는 6세부터 12세까지 순차적으로 교체가 된 다음에 거의 60년 이상을 써야 되는데, 이게 식사를 하시다 보면은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드시게 되겠죠. 그러면 착색이 되기 쉬운 뭐 카레라든지 와인이라든지 커피라든지 너무 여러 가지 음식을 섭취를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누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하얗게 유지가 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착색이 좀 더 빨리 되시는 분도 있는데, 치아가 비교적 덜 누래지시는 분들은 치아 겉부분인 범랑질이 워낙 튼튼하신 분들이고, 치아 착색이 더 잘 되는 분들은 치아 겉부분이 좀 착색이 잘 되도록 좀 무른 성질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좀 더 건조해서 착색 물질이 잘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착색이 잘 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면 중간중간 양치라든지 아니면 가글을 꼭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치아의 구조를 얘기할 건데, 제일 바깥쪽 껍질이 범랑질, 그 다음에 상아질, 이제 신경이 있는데, 이 범랑질은 엄청 하얗고 투명합니다. 근데 그 속살은 노랗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범랑질이 얇거나 마모가 많이 될수록 이 상아질의 속색이 비쳐서 더 노랗게 되고요. 그리고 또 타고나기를 상아질이 굉장히 두껍거나 노랗고 진한 분들은 더 노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차가 있고, 그리고 생활하다 보면은 착색이 되면서도 더 노래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래지는 가장 큰 이유는 노화에 의해서 범랑질이 벗겨지면서 이제 치아 속살인 상아질이 드러나는 경우와,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착색이 되는 경우, 이 두 가지 때문에 노래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인, 커피, 담배가 치아에 얼룩을 남기는 이유가 뭘까요? 와인, 커피, 담배 요 안에는 이제 착색을 시키는 물질들이 있는데요. 저희 치아가 겉으로 보기엔 반들반들하지만 실제로 홈들이 촘촘히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착색 물질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착색이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음료 중에 산도가 있는 음료들은 치아를 더 무르게 해서 착색이 더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착색을 시키는 물질들을 마시거나 먹을 때는 이에 안 닿게 조심하는 게 좋고요. 사실 의도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빨대를 쓰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치아 플라그가 왜 위험한가요? 플라그는 그 한국말로 치태라고도 하는데요. 이 치태는 치석의 전 단계를 말하는데, 그 음식물을 먹어서 그 치아에 남는 이물질이 결국에 치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치태가 왜 위험하냐면, 양치랑 치실을 잘 사용해서 완벽하게 없애면 괜찮은데 결국에는 완벽하게 없애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래 남아있고 그게 이제 뭉치게 되면은 그게 치석이 되는 거고, 그 치석이 오래 남아있으면 그 잇몸 염증의 원인이 돼서 나중에 잇몸이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이제 뭐 치아가 흔들리고 심하면은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거라서, 결론적으로는 플라그가 꼭 위험하다기보다는 이 플라그에서 치석이 발전이 되고 그 다음 단계들이 더 위험한 단계로 될 수가 있어서, 결국에는 가장 첫 단계인 플라그를 잘 예방을 해주셔야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치태가 침에 있는 성분들과 만나서 치석이 되면은 이게 이제 단순히 돌이 아니고 세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만한 좁쌀만한 크기에도 세균들이 득실득실하다고 합니다. 거의 1억 마리의 세균이 있다 하는데, 이 세균들이 독소를 계속 내뿜어서 잇몸의 염증을 계속 유발하고 뼈를 내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잇몸에는 혈관이 많아서 피가 잘 나는데요. 이 혈관을 통해서 세균들이 이동해서 심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 6개월마다 스케일링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식사를 하면은 치아에는 치태라고 이제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들이 덩어리 지어 있는 이제 그 얇은 막이 생깁니다. 그 치태를 계속 두면 치석이 되고요. 이거를 계속 오래 두면은 충치가 생기고 잇몸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 해주셔도 나중에 고생 안 하시고 오래 잘 쓰실 수 있거든요. 식사를 하시고 일상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탄산음료를 드신다면 당 성분이 치아에 붙거나 과자나 음식물을 먹으면 음식물이 끼듯이 잇몸 안쪽으로도 뭔가 이물질이라든지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는 그 매일 하는 양치로는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양치를 당연히 꼼꼼하게 해주셔도 당연히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만, 전문가가 하는 치석 제거를 주기적으로 받아주셔야 결국에는 잇몸 안쪽에 깊이 들어가서 그 정밀하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적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6개월마다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또 심한 분들은 3개월 혹은 아니면 1, 2개월 안에도 자주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염증이 잘 생긴다거나 치석이 잘 생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그 의료진의 그 안내에 따라서 잘 관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잠자는 동안에 이 약물기를 멈추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잘 때 습관을 막을 방법은 거의 없는데, 이거를 이제 완화시키고 부작용을 약화시키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일단은 평소에 질긴 음식을 많이 드시고, 그리고 턱이 짧은 분들은 근육이 길이가 짧고 활성도가 커서 무의식적으로 이를 꽉 무는 습관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도 많이 깨무시는데, 그래서 이 근육 활성도를 낮춰주는 보톡스 정기적으로 맞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 가드라고도 하죠. 이에 끼는 턱관절 보호 장치를 끼면은 턱 근육의 길이가 늘어져서 긴장도가 좀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맞고 나이트 가드, 턱관절 보호 장치까지 끼신다면은 이약물기를 많이 방지할 수 있습니다.